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앵커의 휴가로 오늘까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조선대학교 개건교수 정기남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나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성관을 쓴 윤 대통령이 골룡포를 풀어헤치고 웃고 있는 모습에 곧 수고합니다, 마음껏 낙서하세요 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학수사대까지 현장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처럼 과학수사대가 출동한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길 브리핑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로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뭘까요? 불법 포스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손금주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좀 하루는 지났습니다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작하는데 이 백운기 시사 1번지를 또 뭐랄까 만들어 주시는 애청자분들께 늘 또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요. 애청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행하는 의미에서 잠깐 소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시사 1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의 이메일 주소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플렌징 폼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10만까지 같이 홍보해 주실 거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사 1번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곧 시사 1번지를 이끄는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분 패널 모시고 또 민생은 뒷전이면서 사법 공방으로 치닫는 여야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개편된 대통령실 기강 잡기에 나섰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을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유정 의원, 네. 제가 오프닝에서 용산 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였죠. 예능에 출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괜히 시청률만 떨어뜨렸다. 이제 이런 비판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능에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것보다는 이 예능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풍자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방송 문화 정책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비판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풍자 그림을 놓고 경찰이 수사할 만큼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가 심각한 문제인가 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풍자 그림 이런 거 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뭐 조금 덜하고 더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술은 예술로서 창작물은 창작물로서 조금 인정할 만한 우리의 문화적 수준이 좀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의 수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이 쾌거였죠. 네, 이런 마당에 K 문화가 그 정도를 풍자나 해악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뭐 경찰이 갑자기 뭐 조사하고 이렇게 나선다는 거에 대해서 과학수사대가 뭐 출동했다고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연소하신 우리 신인규 전 부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예, 뭐 저도 사실 뭐 지금 국민들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또 어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 그냥 저도 김유정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뭐 무제한의 자유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이런 표현이나 창작의 자유는 저는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좀 더 해야 될 책무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뭐 수사까지 들어갈 사안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요.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은 그 사례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쓰레기 투척죄, 이게 경범죄죠. 이걸 뭐 적용한 그런 전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법조인 출신이신데 성금주 의원 이 과학수사에까지 출동했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왜 받으십니까? 굳이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지문 채취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아마 뭐 때문일까요? 뭐 그린 사람 이 풍자물을 그린 사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과학수사대까지 간 건 아마 이제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약간 서구에 비해서는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쨌든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런 풍자물을 쓰고 풍자 공간을 활용해서 뭐 낙서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요. 아마 뭐 용산의 정무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쉽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권력이 알아서 기는 뭐 그런 측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천하람 의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풍자라는 거는 뭐 늘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보수 정권일 때 풍자가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저도 잘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뭐 다 좋은데요. 근데 이게 풍자를 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버스 뭐 이렇게 약간 그 칸막이 같은데 붙여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실정법을 되도록이면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풍자를 위해 허용된 공간에 이런 걸 좀 더 게시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공간이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거 말고 네. 이런 오프라인상의 공간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5개 광고물법 위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벽에다 이제 낙서를 하고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자기들이 수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네 분의 패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퀀타스라는 아이디인데 다른 수사할 땐 일손 없다더니 과학수사대까지. 과학수사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블루님은 왜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요? 수사가 아니라 성찰이 우선입니다. 이건 경찰을 아마 질타하신 것 같고. 이성원님은 자유만 몇십 번 외치시던데 그 자유가 검경의 수사 자유권인가 봅니다. 이건 약간 애둘러서 또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자유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유영주님은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뭐 기발한 또 애청자분들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추석 밥상 이런 얘기도 하고요. 추석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얘기인데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다시 사법 전쟁을 돌입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이른바 선거법 위반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맞불로 윤석열 현역 대통령에 대한 또 고발,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그 강대강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그러고 나지 또 추석을 바로 샜더니 경찰이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특혜 의혹을 얘기하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뭐 지난해 9월인가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던 또 사안이어서 야 다시 이게 또
기소 의견 이렇게 하기 좀 약간 뜨악한 측면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사실 받아들이기 좀 이재명 대표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럴 때마다 이제 늘 법조인의 시각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송금주 의원 우선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대표는 개인적으로 뭐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을 주시면서 이 경찰의 이 기소 의견, 기소 송치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좀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뭐 병원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서 성남 FC 그 시민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별개의 법인이 아니고 시민 구단인데 시민 구단에 50억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라고 구성을 했거든요. 예. 이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던 미르재단, 그렇죠. K재단, 최순실, 미르재단. 최순실 재단에 대해서 그 대기업 중 일부가 재산을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재산 그 기부를 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했는데 그거가 같은 맥락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그 같은 평면에서 보긴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남 F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축구 구단이거든요. 예. 그 구단의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어떤 뇌물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사실 그 쉽게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전 시장의 경우도 같은 선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전혀 다른 것이다. 평면이. 그리고 네. 어쨌든 이재명이 제3자에게 뇌물을 받도록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득을 얻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구성에서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 여기서 제3자는 누군 거예요, 그러면은? 성남 FC가 되는 성남 거죠. FC가 되는 건가요? 예. 자,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송금주 의원 말씀처럼 그 지금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범계 전 장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성남 FC 의혹 별것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리 구성을 하면 별것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하람 위원 뭐 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이거 자꾸 이렇게 사법적인 분야로 가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네. 아니 민주당에서 좀 사법 리스크 없는 대표를 뽑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뽑아 놔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미 다 알고 뽑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몇 가지만 좀 바로 잡으면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럼 갑자기 막 결론을 바꿨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도 추가 보완 수사 같은 것들을 명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남지청에서 이제 뭐 지청장과 담당 부장검사 사이에 뭐 뭉개기 논란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 왜 이렇게 뭉개냐 성남지청장이 하면서 사표도 쓰기도 했고. 표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가 개시가 된 거고요. 이 뭐가 달라졌냐 그럼 과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본인이 돈 받은 거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돈 받으면 폭넓게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돈을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은 해당 공무원이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초동 수사에선 잘 안 밝혀졌던 거예요. 네. 이거 뭐 정상적인 후원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그 언론 보도에서 좀 핵심적인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산 측에서 이게 뭔가 대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성남 그리고 일단 제3자가 성남 FC인지 아니면 성남 FC에서 이 광고 유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엄청 많이 받아간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지가 아직 조금 불분명합니다. 네. 이게 언론마다 약간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인센티브를 그 한 10% 그러니까 유치하는 광고비 한 10% 정도 받아가서 이 되게 큰 금액들이 집행이 되게 됐더라고요. 그건 어느 뭐 언론사나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인센티브 좀 줄 수도 있고 그럼 홍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지만 좀 약간만 설명하면 정상적인 유치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유치 활동을 넘어가지고 이거 유치하면은 우리가 민원 해결해 줄게. 단순히 우리랑 관계 좋게 가져가자라는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너네 이거 병원 부지 있잖아. 이거 병원 지어야 되는데 병원 말고 사옥 지으면 이거 너희 어마어마하게 이득 아니야. 그걸 누가 먼저 제시를 했든지 간에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청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냐 없냐가 핵심이었는데 뭐 다른 기업들 뭐 네이버니 몇 군데들도 문제가 됐지만 일단 두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고 실제 그 병원 부지를 변경해서 사옥을 지어주면서 두산그룹이 한 10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0배까지 얘기를 합니까? 100배 이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애초에 그 땅을 한 30년 전에 구입을 할 때 70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죠.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몇 배 뭐 이득을 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지자체장 중에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많죠.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안 걸릴 사람 사람이 있을까요? 기업 유치해서 인센티브 주고 뭐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개인적 착복하거나 이득 본 게 없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할 지자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는. 그래서 FC 후원금이 이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평상시에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다가 이재명 시장이 2014년, 2016년 그 사이에 이제 한 165억 이상을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정치적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치적 이득 본 것을 뇌물 공여 혐의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고 나중에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2018년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럼 3년 몇 개월을 수사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을 3년 몇 개월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3년 몇 개월을. 그러다가 다시 올 2월부터 지금 7개월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거나 누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거나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인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아까 송금주 의원님이나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제3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도 조금 각각 다른 이 건을 가지고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다툼은 재판장 가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놓고 무리한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 시각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은 막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간질간질하죠. 그럴 것 눈빛을 같아서 보니까 제가 추가로 발언할까 하다가 우리 신인규 저도 눈빛을 대변인 보니까 얘기를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끌이 전달이 하고 잘 있어가지고. 됐습니까? 예. 네. 저는 일단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꾸 이제 본인이 이익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3자 뇌물이라는 죄가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와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그거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잘 처벌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경제적 공동지갑론, 경제적 공동체까지 적용해가지고 아예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의혹들은 사실상 권력의 사유화 논쟁이거든요. 권력의 사유화의 범위에는 본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먹이 생태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판을 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비 대납이나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 대장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실에 정진상 씨가 갔다 그래요. 이 정진상 씨가 누굽니까? 정무조정실장에 내장됐다. 예, 정진상 씨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부터 대장동과 이런 거부터 깊숙이 관련돼 있는 분인데 이분 소환조차 한번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검찰과 경찰을 믿는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믿으시겠지만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수사가 부실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거나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 그것이 성남지청에서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박은정 검사가 지청장으로 가가지고 밑에 있던 차장검사 박하영 검사랑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송치 났고 무혐의가 났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하여튼 생각이 문재인 정부에서 네. 제대로 수사가 됐겠냐 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앞에 앉은 변호사 두 분하고 대응을 하려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다시 검찰이 경찰한테 재수사를 해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수사를 했던지 간에 다른 진술이 나왔다. 말한 대로. 그러니까 관계자의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이 구성에 있어서는 말뿐인 거죠. 바뀐 말. 그렇죠. 진술이 진술만 바뀌었다. 바뀌었던 거죠. 그럼 그 진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법의 절차에 위반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예. 다만 그 즈음에 용도 변경이 됐고 그 즈음에 성남 FC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광고비 집행이.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물증이라는 건 결국 말뿐이다. 네. 변경된 말, 진술.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짧게 짧게만 하시죠. 얘기하면 너무 이재명 이 아니, 대표 성남 FC만 그러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저도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뭐 굳이 원래 부정한 청탁에서는 청탁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 실제 그 범죄 행위가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인하는 진술은 보통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시 여당의 소속의 시장이었고 성남경찰서가 성남시장 수사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인규 변호사 부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내내 탈탈 털었다 하면 뭐 수사 오래 했다고 그거 제대로 수사하냐라고 하지만은 그냥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사 결과 보고 어느 정도 증거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쯤에서 이쯤에서 네. 정리하시죠. 네, 어쨌든 정리했으면 관건은 좋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새로운 증거를 네. 네. 제시하느냐가 했느냐가 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뭐 일부가 그 훌쩍 지나갈 시간인데요. 그 짧게 짚고 넘어갈 부분만 하고 네. 한번 하시죠.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 검찰 수사 이 강도가 점점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어떤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보이지만 민생에는 피해가 없다. 영수회담 또 하자. 벌써 5번째 요청이에요. 자, 그런데 얼른 생각해보면 전쟁은 전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니까 뭔가 좀 이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푼다는 의미에서도 영수회담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데 돌아오는 답은 없단 말이에요. 영수회담의 어떤 필요성, 또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짧게 우리 우선 김유정 의원님 한 말씀 듣죠. 예. 대통령도 뭐 형식적으로지만은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은 했었잖아요. 만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당이 안정된 다음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당이. 여당이 언제 안정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수당 뭐 제1야당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야당이 힘으로 하면 우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엄살 부리고 있는데 그 이재명 제1야당의 대표를 왜 안 만납니까? 사법 전쟁 하지 말고 물가 잡기 전쟁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추석 전에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나지 않고 영국으로 가실까 봐 좀 걱정이네요. 네, 하여튼 빠를수록 좋다. 뭐 네. 그러나 이제 추석 이후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하여튼 1부 시박 금방 가네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또 우리 김유정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또 성금조 전 의원,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과 1번지 똑똑 함께 하겠고요. 또 2부에서는 이제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 문제, 또 국민의힘 또 뭐죠? 국민의힘의 그 새로운 비대위 운명 뭐 이런 부분들 비대위가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지루하긴 해요. 또 청와대 개편 이후에 그 기강 잡기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막 들어가기 전에 그 댓글 몇 개만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성환님, 문제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지만
선택적 수사가 문제죠.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점래님, 대한민국이 법정 안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참 답답할 뿐입니다. 뭐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소개하면 영훈님,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경제 공동체란 말인가요?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자, 짧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